컨티넨탈 GT 로켓 카울 버전 등장. 컨티넨탈 GT에 로켓 카울을 씌운 게 순정으로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바린입니다. 지금 비가 살짝 내렸고 기온도 조금 내려가서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발이 가는 건 못 참죠. 어떤 분들이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몸조리 잘 하시고 몸조리 하시면서 영상도 꼭 만드세요 라고 하시던데 깊은 관심과 걱정에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몸이 골골대지 않고 지금까지 하루에 한 개씩 영상 만드는 걸 잘 이어나가고 있네요.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소재거리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면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뭔가 좋은 영상 소재가 없을까 하고 항상 고민을 해요. 한 번은 너무 만들 게 없어서 그냥 제가 택배할 때 있었던 썰이나 버스 몰 때 있었던 좀 특이한 썰을 풀까도 싶었는데 그건 바이크 유튜브 채널의 주제랑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일전에 들어보니 팟캐스트처럼 제 영상을 틀어놓고 듣는다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면 사실 정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차라리 재미있는 썰을 푸는 게 그분도 일하실 때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그래도 오토바이 유튜버인데 그런 걸 풀면 아무래도 좀 선넘는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갑자기 택배할 때 있었던 택배 받아놓고 못 받았다며 찾아내라고 신고했던 아줌마 썰이나 고양시 백석역에서 시내버스 모는데 오토바이 사고난 썰을 풀면 올 게 왔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컨티넨탈 GT의 로켓 카울 달리는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를 목표로 로얄엔필드에서 컨티넨탈 GT의 로켓 카울을 씌운 버전을 제작, 출시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로켓 카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도 많으셔서 알리나 이베이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순정으로 제작되어서 나오면 튜닝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참 좋겠죠. 특히 한국은 25년도 3월부터 이륜차 관리법이 개정된 게 실시가 되면서 불법 튜닝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죠. 2025년 3월부터는 이륜차를 중고거래할 때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번호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차량 검사를 받을 때 튜닝 내역을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변을 받지 않은 이륜차는 중고거래가 힘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런 와중에 순정으로 로켓 카울을 달고 컨티넨탈이 나온다고 하니까 불법도 아니고 구변 걱정할 필요도 없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 로켓 카울 버전은 사실 몇 년 전 로얄엔필드에서 발표한 트윈스 플랫폼 패밀리 트리에도 이미 그려져 있던 녀석입니다. 즉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 계획에 따라서 제작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이 트윈스 플랫폼의 패밀리 트리 맵을 처음 봤을 때는 계획이 참 장황하구나, 이게 과연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터셉터, 컨티넨탈, 슈퍼 메테오, 샷건, 베어 650, 이어서 히말라얀 650, 블렛 650, 스크램 650, 로켓 카울 컨티넨탈까지 현재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놓더니 진짜 다 만드네, 대단하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몇 년 동안은 더 650 시리즈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작이 되어서 나오게 될 컨티넨탈 로켓 카울 버전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대략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로켓 카울 버전도 여러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지금 비오고 난 뒤에 공기와 바람이 너무 좋아서 손을 들고 흔들고 있네요. 아무튼 로켓 카울이 지금 사진처럼 헤드라이트 주변부만 덮고 있는 형태의 사진도 있고요. 또 이런 형태의 로켓 카울이 될 거라는 예상도 최근에 많이 돌았습니다. 최신식 LED 버전이 탑재된 컨티넨탈의 로켓 카울이 장착된 형태죠.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미지인데요. 놀랍게도 로켓 카울 버전 컨티넨탈을 시운전하는 테스트카의 모습이 최근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앞쪽 계기판 주변 부위를 보면 로켓 카울이 장착된 게 보이죠. 인도는 특이하게도 테스트 중인 차량을 공도에서 그냥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얄엔필드나 KTM에 제작 중인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사진이 자주 찍힙니다.
아무튼 이 사진으로 현재 로얄엔필드에서 컨티넨탈의 로켓 카울 버전을 제작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 사진만 가지고는 뭔가 잘 보이지도 않고 긴가민가하고 아쉬움이 많은데 최근에 또 새로운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테스트 중인 로켓 카울 버전 컨티넨탈의 사진을 찍은 건데 보면은 로켓 카울이 헤드라이트 주변만 덮은 게 아니고 엔진부까지 좀 아래로 덮으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만 둥글게 덮어놓은 형태의 로켓 카울과는 좀 다른 형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에서는 로켓 카울을 달고 다니는 컨티넨탈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로켓 카울의 모양이 다 다르게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로켓 카울을 현재 시험해 보는 것이거나 어쩌면 여러 개의 카울이 옵션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만 덮은 제일 심플한 버전, 그리고 목까지 덮은 버전, 마지막으로 엔진 전체를 다 덮은 버전까지 한 3개 버전 정도가 옵션으로 나와서 직접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행복한 생각도 드네요. 우선 얼굴만 덮은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헤드라이트 주변만 덮은 모양이 될 거고, 얼굴에서 좀 더 늘어나서 목까지 덮는 형태의 로켓 카울도 등장할 여지가 있을 테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엔진 부위까지 다 덮는 형태의 카울도 등장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로켓 카울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도 알록달록하고 카울도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디자인의 컨티넨탈 GT는 실제로도 지금 존재합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컨티넨탈 GT 로켓 카울 버전이 이러한 모양으로만 나와준다면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은 생각조차도 드네요. 설령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정으로 저런 형태의 로켓 카울이 씌워져서 제작되어 판매가 된다고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 위에 랩핑을 하든지 해서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루빨리 로켓 카울 버전 컨티넨탈이 한국에도 등장을 해서 멋진 로얄엔필드 바이크들이 도로를 다니는 걸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로켓 카울 버전 컨티넨탈 소식의 전부이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런저런 잡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바린이 같지 않은데 왜 자꾸 바린이라고 자칭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입문한 지 3년 차인 경력이 적은 진짜 바린이라서 자칭 바린이라고 칭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스쿠터 바린이입니다. 이 닉네임을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다 보니까 닉네임 자체가 현재는 대명사처럼 굳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현재는 스쿠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린이라고 할 만큼 경력이 엄청나게 적은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스쿠터 바린이로 완전히 굳어져서 그걸 지금 줄여서 요즘은 스바린이 혹은 바린이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린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뜻도 비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와, 오늘 날씨 보이십니까? 비온 직후의 도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안개와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이런 햇살들이라든지 신비스럽게 만드는 풍경은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로얄엔필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꼭 로얄엔필드가 품질이 좋아서 좋다, 디자인이 좋아서 좋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로얄엔필드를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말썽도 일으키고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런 건 저도 똑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썽도 일으키고 고장도 나고 해서 하나둘씩 센터를 오고 가면서 고치고 알아가다 보면은 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들어서 자꾸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고 무슨 소식이 있으면은 보게 되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로얄엔필드 관련 글을 저도 모르게 자꾸 쓰다 보니까 바이럴 하는 거 아니냐면서 뭐라고 하셔가지고 막 혼이 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로얄엔필드의 정보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좀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정작 제가 하던 유일한 바이크 커뮤니티인 바이크 갤러리에서 자꾸 로얄엔필드 글 쓴다고 혼이 나니까 어디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뭐 마음도 이해가 지금은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제나 인도제나 둘 다 뭐 보기 싫은 저급품이나 저질품, 뭐 인도 겐지스가 물로 빚어서 만든 싸구려 제품 이런 식으로 보실 텐데 자꾸 그거 관련 글을 쓰니까 인도제 바이크 선전하는 놈으로 보였겠죠. 사실 인도에서 보면 요즘 할리 데이비슨도 인도에서 만들고 KTM도 인도에서 만들고 혼다도 인도에서 일부 만들고 트라이엄프도 지금 인도에서 일부 만들고 있죠. 인도에서 만들었다고 다 배제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타실 게 별로 없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기사 뭐 혼다 거는 구마모토에서 제작되는 것만 타시면 되긴 하겠네요. 아무튼 저도 좀 너무 로얄엔필드 글만 썼나 하고 깨닫는 바가 좀 있어서 어디 다른 곳 없나 하고 찾다 보니까 근처에 로얄엔필드 갤러리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세상에 나 말고도 로얄엔필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갤러리까지 판 사람이 있네 라면서 로얄엔필드 이야기 나눌 생각에 싱글벙글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글이 몇 개월 전에 작성된 글이고 거의 뭐 이용이 몇 개월 전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무룩해져 가지고 있다가 나 혼자라도 여길 좀 써봐야겠다, 이걸 좀 어떻게 살려봐야겠다 싶어서 아무도 안 봐도 로얄엔필드 갤러리에 글을 썼는데 이게 뭐 유령 갤러리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 뭐 오라고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로얄엔필드 갤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니까 당연한 결과죠. 근데 저도 부끄러워서 뭐 저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 차마 어디 가서 선전도 못하겠어서 그냥 그렇게 계속 놀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노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로얄엔필드 갤러리에는 글을 써도 조회수 해봤자 뭐 일주일이 지나도 10 이런 정도인데 유튜브는 최소한 누가 봐주기는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마냥 로얄엔필드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브랜드들의 바이크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뭐 야마 R3도 사고 이런저런 영상 꽁시렁꽁시렁 거리는 거 녹음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어느새 좀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면서 로얄엔필드 갤러리에도 사람이 진짜 한 뭐 4명, 5명 그렇게 늘다가 지금은 10명 정도 생겨서 글도 종종 올라오고 저에게는 아주 해피한 타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갤러리 주인분께서 저에게 부매니저 자리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장분이 살아 있었네 하면서 놀라면서 부매니저 자리를 받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로얄엔필드 갤러리 이야기를 바이크 갤러리에 가끔씩 하다 보니까 몇 명이 구경을 와가지고는 뭐 똥카레가 어쩌고 저쩌고 밥 먹는 손으로 만든 바이크 뭐 이러면서 도배도 하고 엄청 놀렸거든요.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바이크 갤러리에서 로얄엔필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로얄엔필드 갤러리에 와서 오순도순 로얄엔필드 이야기는 여기서만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익명닉으로 막 놀리고 도배를 하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제가 당시에는 아무 관리 능력도 없는 그냥 일반닉 입장이라서 뭘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맨날 당하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갤러리 주인장님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도배하시던 분들 싹 밀어버리시고 저에게 부매니저 자리를 주셔가지고 죽어있던 갤러리가 살아나고 있어 라면서 기뻐하면서 부매니저를 덥석 받았죠. 그리고 또 오순도순 열 몇 명이서 하루에 글 4-5개씩 올리면서 놀고 있는데 갤러리의 완장님이 저에게 매니저 자리를 또 위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뭐 어차피 하루에 글 4개 5개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오는 곳인데 싶어가지고 받아서 제가 어쩌다 보니 완장이 되어서 현재도 로얄엔필드 갤러리에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얄엔필드 관련 활동을 하면서 놀란 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로얄엔필드에 푹 빠져있는 골수 팬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기흥에서 로얄엔필드를 정식으로 업어와서 정식 판매하기 전에도 성수동을 중심으로 병행 수입을 해와서 타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그분들은 벌써 지금 10몇 년째 한국에서 로얄엔필드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고
인도 현지에 아예 히말라얀 411을 구입을 해서 지인에게 맡겨놓고 1년에 2번 정도 인도 현지에 가서 히말라얀 산맥을 넘으며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외에도 남이사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재미있게 오랫동안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렇게 한 가지 브랜드에 심취해서 그것만 오랫동안 타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도 로얄엔필드만 쭉 타야 하나 하고 좀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라이더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나이 좀 지긋하신 라이더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로얄엔필드 팬인데 다른 바이크를 타려니까 왠지 좀 배신하는 것만 같아가지고 주저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로얄엔필드 관계자인데 그런 걱정 하지 말고 마음껏 다른 브랜드들도 다 타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할리든 혼다든 야마하든 로얄엔필드든 어떤 오토바이의 팬이라고 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의무적으로 그 회사 브랜드 것만 타는 거는 안 그래도 좁은 이륜차 취미 세계에서 더욱더 자신의 즐길거리와 시야를 좁히는 행위가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할리에는 할리의 맛이 있고 야마하에는 야마하의 맛이 있으며 KTM에는 KTM만의 매력이 있고 로얄엔필드에도 로얄엔필드만의 클래식한 맛이 있는 것이다. 이왕 오토바이를 시작했는데 그런 걸 모두 자유롭게 즐겁게 즐겨보고 맛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현대차 직원들도 현대차만 타는 거 아니고 자기 자신도 로얄엔필드 관련 일을 하지만 할리 데이비슨도 타고 트라이엄프도 탄다고 하면서 그런 걱정이나 생각인들 하들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타보시라고 하시는데, 그때 참 저는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한 가지 브랜드만 타라고 겁박하거나 명령한 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혼자서 로얄엔필드 팬이니까 로얄엔필드만 타야 하고 다른 걸 타면 배신하는 것 같고 하다고 나의 선택권과 즐길 범위를 스스로 조이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 같은 게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정말로 이 브랜드 저 브랜드들을 다 타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를 타다 보니까 느끼는 바도 많고 깨닫는 바도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로얄엔필드를 타다가 좀 아쉬운 게 생기면은 이게 인도산이라서 그런가 보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또 내심 일제는 엄청 완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안 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전 어나더 레벨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서 타보니까 일제라고 완벽한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일제 바이크를 구입하고 첫날에는 이래서 일제 하는구나, 야 일제가 좋긴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 둘 일제들도 종종 시동이 안 켜지고 기어 중립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기어를 넣었는데 당기면은 중립인 것 마냥 스네칭이 나가고 그럴 때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자면 야마하 계열의 바이크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면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시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쿼터급, 미들급 이런 걸 떠나서 기온이 내려가면은 시동을 걸려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셀 모터만 돌아가고 시동은 안 붙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다는 유로5로 넘어오면서 시동 꺼짐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슈퍼커브가 유로4에서 유로5로 넘어올 때 RPM 부조나 정차간 시동 꺼짐이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다행히도 가벼운 조치만으로도 수리가 되는 증상이었는데 몽키 125도 현재 시동 꺼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혼다는 미들급 이상부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딜러점이나 대형 취급점에서만 정비나 정기점검 등을 받아야 하는 룰이 있어요. 정비북에 있는 오일 교환 쿠폰도 여러분께서 타시는 게 혼다의 미들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혼다 딜러점에 가서 교환을 받으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현재 인기리에 예약 중인 혼다의 GB350C도 300cc급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정기점검과 정비를 대형 취급점이나 혼다 딜러점에서 받아야 하고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래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혼다만의 이상한 룰 때문에 서울 쪽은 혼다 강북점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침만 되면은 오픈런을 하러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 혼다 오너분들로 장사진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두카티는 엔진열이 너무 심해서 여성분들 중에는 얇은 차림새로 타다가 저온 화상을 입거나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KTM은 뭐 유명한 결함이 있죠. 바로 엔진 오일 누유입니다. KTM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엔진 오일이 누유가 있어요. 비침이나 번짐이 아니라 주차장에 세워두면은 다음날 아침에 주차장 바닥에 몇 방울씩 떨어져 있고 그래요. BMW는 최신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심심하면 고장이 났으니까 가까운 센터로 들어가라고 뜨는 브라핑이라든지 엔진에서 나는 심한 자갈 굴러가는 소리라든지 특유의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런 말들을 굳이 열거하는 이유는 특정 브랜드를 까거나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성역화를 하거나 광신도급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게 자주 보이는데, 어떤 브랜드든 무슨 나라의 제작품이든 완전 무결한 완벽한 제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고장이 안 나고 모든 게 완벽한 브랜드의 오토바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브랜드에만 너무 좀 열중 함몰하셔서 그 브랜드 제품만 계속 주구장창 타고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다른 브랜드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재미있으면은 약간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오토바이들, 다른 브랜드 오토바이들을 타보면 그 회사 특유의 즐거움이 각각 또 존재를 하거든요. 할리를 타보면 1923cc 빅 트윈 엔진에서 나오는 고동감과 빠따감이, KTM은 윌리를 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토크가, 로얄필드를 타면 재질부터 바이크까지 클래식함이, 야마하를 타면 폭넓은 RPM 구간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그리고 혼다를 타면 내구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RPM에 대한 절제성에서 나오는 편함 등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브랜드의 오토바이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맛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너무 주저리 잡설을 많이 풀었네요. 저만의 개똥 철학일 뿐이니까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알라 무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